한다. 22. 이로운 2회. 2회? 2회. 몇 번이었더라? 잠깐만요. 확통. 13, 15, 21, 22. 이로운 이혜원이지? 이혜원. 응? 잠깐만. 근데 잠깐만. 15번. 그래요. 자, 13번 간다. 양의 실수 ABC랑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FT의 연속성. 자, 우리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만났죠. 이제 모의고사에 거의 한 유형이 됐지. 어떤 거?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보통 만나는 점의 개수를 제일 많이 얘기하지. 그러면서 FT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 보통 이제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라고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함수 중에 한 함수가 t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t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0,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니까 뺑글뺑글 돌려보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떠한 2차식, 3차식에다가 뒤에 플러스 t로만 딱 붙어 있으면은 어떤 3차함수를 위아래로 평행이동시키는 t. 맞지? 그런 식으로 t를 움직여 보면서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러고 나서 FT의 그래프를 역시 옆에다가 같이 그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똑같아. 결국 이것도 어떤 함수와 함수에 대한 얘기. 이 함수와 이 함수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다가 도함수의 활용 3를 살짝 섞어봐. 도함수의 활용 3가 뭐였는데? 방정식이나 부등식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보통 했었니? 어떤 미지수가 있으면은 보통 그때는 A, K, M 이런 것들이 많았었지. 그거는 우변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좌변에 남겨놓은 다음에 함수와 함수로 가서 지금처럼 등호, 방정식이면은 교점을 구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아. 얘도 지금 이 상태로 함수를 해서 함수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함수를 이대로 두면은 좀 불편해. 오케이? 왜? 좌변에 t가 있잖아. 우리는 t를 움직여야 되는데 3차함수의 상수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차함수 자체를 계속 움직여야 된다.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먼저 저 방정식의 생김새부터 바꿉시다. 그래서 x3승 플러스 ax제곱. 아직까지 여전히 a를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a는 미정계수인 거지 변수는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깁니다. 상수항도 함께. 어떻게? 플러스 t, 플러스 t. 일단은 절대값부터 풀자. 플러스 t는 플러스 마이너스 b. 그래서 우리는 x3승 플러스 ax제곱이라는 어떤 3차 함수를 뭐 합시다? 마이너스 t 플러스 b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b가 되는 걸로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로 가자. 알았음? 그러면 이제 뭐야? 3차함수, 저 좌변에 있는 3차함수의 생김새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얘네를 그리면 되는데 x가 있어 없어? x가 없지. 그지? 그럼 뭐야?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알았음? 근데 얘도 뭔가 이렇게 만나는 거. 그렇게 해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 1개, 2개. 지금 3참수 보이냐? 이렇게 있었다 치면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실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t를 움직여 볼 거야. 그럼 t가 어때? 2개가 같이 움직이겠지. t가 움직임에 따라. 맞나요? 그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 ft를 그려보니까 어때? 두 군데서만 뭔가 불연속이 나오는데 t를 저기 아주 작은 음의 무한대서부터 쭉 올리다 보면 어때? 뭔가 갑자기 지금 현재 몇 개에서 만나? 두 점에서만 만났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확 만나는 점이 변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게 딱 2번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2번만 발생한다 해서 너희들은 힌트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있잖아. 일단은 이거는 아니다. 3차 함수가. 왜? t가 어떤 값을 가지든 2개의 상수함수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2개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맞죠? 그래서 분명히 저 3차 함수는 뭐 할 거다? 오르락 내리락 할 거야. 그때 잘 봐. 간격 얼마임? 둘이 빼보면 얼마임? 2b잖아. 내가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수비잖아. 일정한 값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2개의 상수함수가 움직입니다. 라는 얘기지. t가 바뀌더라도 간격은 변하지 않아. 맞죠? 그래서 뭐다? 아까 말했듯이 저 밑에서부터 만나는 교점이 2개였는데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요 순간에 순간적으로 싹 바뀌지. 이 간격 2b, 이 간격 2b라고 쳐봐. 근데 언제 또 바뀌어? 저 위에를 보면은 또 2점이거든 분명히. 맞죠? 근데 언제 또 바뀌어? 이때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지. 맞지? 그러면 이 2번 말고 더 이상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일 수밖에 없다? 이 간격도 2b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잘 봐. 지금 만난 교점 몇 개야? 3개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잠깐만 3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4개잖아. 근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딱 이렇게 됐을 때 어때? 만나는 교점은 여전히 4개입니다. 살짝 올라가도 4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그려보면 t에 대한 ft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저기 밑에서는 어때? 잘못 말했다. t가 음의 무한대면은 얘네들이 양의 무한대지. 그래서 오히려 반대편 여기를 봐야 된다. 알았지? 여기를. 어쨌든 만난 교점 몇 개? 2개입니다. 계속 2개가 나와주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3개가 되어주고 좀 간격이 너무 좁나? 몰라. 3개로 가고 그 다음에 그보다 살짝만 내려가더라도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렇게 4개를 교점을 한동안 가지다가 언제? 여기 이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가 아니라 언제? 요때 순간적으로 3개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2개로 쭉 유지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굳이 색깔을 바꿔주면은 이 순간은 언제다? 요 순간을 말하는 거고, 2번째. 이 순간은 언제다? 요 순간을 보시면 됩니다. 너네 색깔 구분되냐? 노란색, 초록색? 요렇게 됩니다. 아무튼 알겠죠? 오케이? 그게 마이너스 6과 C래. C가 양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주황색 부분이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C가 되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는 일단 C를 찾아야 된다. 맞지? 그럼 C인 순간은 언제? 요 순간. 언제? 마이너스 T 플러스 B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B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음? 그 순간을 찾아주면은 이제 초록색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주황색. 이게 뭐야? T가 마이너스 6일 때래. 그럼 여기는 뭐네? 6 플러스 B, 6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요것도 찾아줘야 돼.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정보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아직 식은 안 썼지만. 그러면 그걸 식으로 써주기만 하면은 A, B, 그리고 C에 대한 값들이 도로록 튀어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찾는다? 일단 빨간색부터 가자. 뭐요? 2입니다. 뭐가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요. 그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어떻게 구하는데? 자, 요 그림을 한 번 더 그릴게. 알았지? 아까 3참수의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저 3참수의 식을 잘 살펴보면 어때? x제곱으로 묶이고 x 플러스 a 아니야? 그럼 반드시 접하는 곳이 0이고 뚫고 지나가는 곳이 마이너스 a인데 a가 양수라며. 그럼 마이너스 a는 반드시 음수겠네. 그러면 3참수는 어떻게 생겨먹는다? 음수에서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접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0,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a. 그리고 나서 최고차의 계수는 얼마입니까?
1이잖아. 그때 내가 뭐 하라고 해? 요거 차이. 맞지? 요게 뭐다? 4A. 여기서 말하는 A는 최고차의 개수 1. A, L 3승. 요만큼의 간격이 얼마야, 지금 현재? A죠. 근데 우리는 비율관계. 기억나지?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이 똑같고, 요거 하나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거든. 그럼 뭐야? 3분의 2잖아. 그 녀석이 몇 승? 3승. 기억나? 4A, L 3승. 그게 뭐다? 2B랑 같다.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초록색, 주황색 상황. 초록색의 상황은 뭐다? 요 정도면 비슷하지? 요 상황. 뭐? 마이너스 T 플러스 B.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B. 여기서 나오는 T가 바로 뭐다? 이 B다. 요 T가 뭐다? C고, 요 T가 뭐다? C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주황색 상황은 요겁니다. 맞죠? 그때 여기가 뭐다? T가 마이너스 6일 때. 즉, 6 플러스 B, 6 마이너스 B. 알았음? 되나? 가보자. 그럼 어때요? 요 간격, 요 값이 곧 뭐야? 6 마이너스 B 되는 거 아니? 간격이자 곧 여기가 0이잖아. 간격이자 곧 Y좌표가 되지. 그러면 먼저 뭐? B부터 나와버리네. B가 얼마? 2야. 여기다 쓴다고 해놓고 정리를 안 했네. 4 곱하기 3분의 A의 3승이 2B랑 같아지고, 그게 뭐랑 같아진다? 주황색으로 쓸까? 6-B랑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요거부터 찾아주면 B는 2가 나오고요. B가 2가 나왔으니까 A는 3이겠네. 알았음? 끝. 됐음? 그 다음에 A, B가 다 나온 상태다. 그럼 이제 뭐다? 여기서 찾아줄 수 있겠네. C-B. 마이너스 C, C 플러스 B. 그게 뭐야? 0이잖아. B랑 C랑 똑같네? 맞지? 그래서 C, A, B, C 다 나왔어. 답은 7. 됐음? 답은 5번. 5번 맞나, 답? 여기까지. 뭐 사람에 따라 어떤 조건을 먼저 볼지 보는 순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단 제일 첫 번째 키가 되는 거는 바로 얘야. 뭐? BF와 AD가 똑같다. 이 식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BF의 길이를 구해봐야겠군. 일단 BE가 짧은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만나는 점 중에서 뭐다? B가 제일 왼쪽, 뭐 E가 가운데, F를 여기다 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니까 B보다 E가 더 오른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저 작다 크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같다라는 게 포인트거든. 자, BF라는 성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말 그대로 그냥 B의 좌표와 F의 좌표를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X축과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Y좌표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일 거고, F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면 BF의 길이다. 맞지? 두 번째, AD도 마찬가지야. 선분 AB의 길이 또한 구하려면 결국 A의 좌표, D의 좌표, 뭐 정확하게는 X좌표들이 필요하다. 맞니? 그래서 좌표들을 찾으러 갈 거야. 누구누구? A, D, B, F. 알았음?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 자, 거기 들어봐. 내가 먼저 힌트를 하나 줄게. 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부를 거야. 알았지? 알파든 세타든 좋아. 자, 질문. A의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할래? 왜 갑자기 좌표를 구하는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BF와 A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 찾으러 가는 거야. 맞지? 자, A라는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요게 먼저 나와야 돼. 자, 거기 들어볼까? 얘들아, 내가 전에 우리 수원 수업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수업을 하거든.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동경의 길이분의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 그 동경의 길이분의 그 동경의 끝점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뭐? X좌표입니다.
사인의 세타가 뭐야?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예요.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문을 또 다르게 한다. 이거는 이제 나랑 수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고 나한테 들어봤을 텐데 코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기도 해, 나는. 오케이? 자, 요거를 대답하기 조금 애매하면 먼저 이 녀석이 뭐야? 라고 내가 보통 물어봐요. 수원 수업을 할 때. 자, 코사인 세타의 2배를 했어. 이 코사인 세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 볼까? 그거를 의미와 정의로 좀 다르게 구분을 굳이 짓는다면 동경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x좌표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이 2는 동경의 길이야. 즉 2라는 길이를 갖는 동경이 있는데 막대기의 길이죠. 2. 원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얼마만큼? 세타만큼. 길이가 2고 회전한 각은 세타죠.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그 끝점이 있죠. 끝점. 그 끝점에 뭐? x좌표야. 앞에 살을 붙이자면 뭐라고? 길이가 2인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생기는 끝점의 x좌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거의 의미는 뭐야? 앞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1이라고 보면 되지. 길이가 1인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생기는 끝점의 x좌표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가자. 여기 반지름 길이 1이고 중심의 좌표가 원점인 원이 있어요. 그때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답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 가지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를 만들거든. 끝. A의 좌표는 뭐예요? 동경의 길이가 A, 세타과 회전. 끝점. 오케이? X 좌표는 A 코사인 세타. Y 좌표는 A 사인 세타. 그러면 D 또한 뭐야? D 또한 Y 좌표는 A 사인 세타로 동일하겠지. 맞지? 왜? X축과 평행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D라는 점의 좌표가 뭐예요? Y 좌표가 A 사인 세타가 되도록 하는 각을 찾아주면 됩니다. 야, 맞니? 맞니? 자, 그러면 질문. D가 어떤 함수인데? 이거잖아. A 사인 X야? 그러면은 뭐다? A의 사인의 X 좌표가 뭐일 때 A 사인 세타가 돼? X는 뭐다? A는 뭐, X는 뭐다? A 사인 X가 A 사인 세타가 되려면 X는 뭐다? 땡! 세타 아닙니다. 어이, 맞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사인은 반복하잖아.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이 30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다시 한번 잘 봐야지. 내가 잡은 세타는 졸라게 작은 예각이고요. A 사인 세타가 되도록 하는 첫 번째 좌표는 C야. 그래서 C의 좌표가 세타, A 사인 세타고 얘는 두 번째 각이잖아.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알았음? 그래서 선분의 1의 길이를 구해보면 D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시면 됩니다. 뭐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A 코사인 세타를 빼면 되는 거예요. 되냐? 두 번째. BF의 길이도 찾아가 보자. BF는 어떻게 되는데? 자, 간다.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OA를 노란색으로 갈까? 자, OA와 OB가 문제를 잘 읽어보면 90도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세타지. 맞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B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결국은 방금 저걸 이용하면은 A 코사인의 각, A 사인의 각도 맞아. 이건 아니라서 지울 거야. 그 각이 얼마만큼 돌아갔는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이렇게 해서 각 변형으로 들어가도 된다.
알았죠? 알았지? 각 변형을 들어가도 되는데 어차피 변형할 거면 처음부터 미리 생각하자. 자, 간다. 이놈의 x좌표는 요 길이를 왼쪽으로 음수로 만들어주면 돼. 이 길이가 뭐랑 같아? 이거랑 똑같잖아. 뭔 말할? 요쪽 삼각형이랑 동일하잖아. 그래서 요 길이는 이 길이랑 동일합니다. 즉 이놈의 y좌표가 이놈의 x좌표를 구하는 재료로 쓰인다. 그거만 반대로 해주면 됐음. 그럼 y좌표는 이 녀석의 x좌표, 이 녀석의 x좌표를 이 녀석의 y좌표로 사용 그대로 하면 되지. 부호도 양수, 양수. a 코사인. 그럼 아까 내가 쓴 좌표에 뭐 각변환을 써보면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알았음? 자, 두 번째. 우리는 f의 좌표도 찾아야 되겠죠. 가자. b랑 f 무슨 관계 있어? y좌표가 동일하네. 알았음? 그럼 이제 x좌표를 보여주면 돼. f는 어떤 결과? 결국 또 이 곡선 위에 있어. c는. y는 a sin x 위에 있어. 그러니까 a sin x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x는 뭐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뭐 여러 개 각이 역시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얘가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되잖아. 알았음? 그래서 여기 각이 아니라 f의 좌표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럼 끝났다. 누구? bf의 길이를 찾아보자. 그럼 뭐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b의 x좌표를 빼자가 됩니다. 근데 둘이 뭐 하다고? 똑같다고. 여기까지 됐음? 여기까지 되었음? 끝.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둘이 같다라는 식 써보자. 일단 마이너스 세타는 사라지면서 2분의 파이 좌변으로 이용하면은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를 우변으로 이용하면은 이거 뭐 괄호를 묶을까?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a가 뭔지 또는 a 사인 세타 더하기 a 코사인 세타가 뭔지를 찾게 된 거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그냥 식으로 한번 써본 겁니다. 알았음? 자, 여기까지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점에 대한 설명들이라서 그만 읽고 기억을 풀러가 보자. 기억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EF의 길이입니다. 맞죠? 를 방금 저런 좌표들을 이용해서 찾아가 보자. 자, 끝났죠? A 나와 있죠? C도 아까 어쩌다 보니 나와버렸죠? AC의 길이는 뭡니까? A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됩니다. 맞니? 두 번째, EF의 길이. E의 길이 아직 안 찾았네. E의 길이는 뭐야? 자, 여기도 이 삼각형도 사실 얘랑 합동 아니야? 차이가 있다면은 B는 왼쪽으로 갔지만 F는 오른쪽으로 갔어. E는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얘의 X좌표는 뭐야? 얘랑 좌표가 X좌표만 부호 반대로 하면 똑같은 거야. 어쨌든 이거다, 그치? 그럼 F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E는 A 사인 세타고 둘이 X좌표 빼보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A 사인 세타를 뺀다. 알았냐? 자, 그럼 둘이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딱 보자마자 생긴사가 달라서 아니요 라고 하면 안 되지. 뭘 이용해서? 방금 이거 이용해봐. 2분의 파이 대신에 얘 써봐. A 사인 세타 플러스 A 코사인 세타가 돼. A 사인 세타 사라지네. 남은 거 A 코사인 세타. 그럼 남은 게 뭐야?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둘이 똑같네. 참.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음? 참이에요. 니은. 알았음? 요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다. 자, 니은 가보자. 니은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AE라는 직선과 CF라는 놈에 대하여 교점의 X좌표를 찾아달래. 자, 그런데 잘 봐. AE와 CF를 보기 전에 일단 너네 AC X축과 평행하다며.
EF도 X축과 평행하다며. 근데 길이가 똑같아졌어. 그러면 E와 C가 딱 수직이 되지 않더라도 F와 A는 이렇게 되고 그림이 뭐야? 평행사변형 아니냐? 기본적으로 평행한 거에서 아무렇게나 그으면 사다리꼴인데 이가 길이까지 똑같다? 그럼 평사잖아. 평행사변형이 갖는 아주 큰 특징 뭐예요? 마름모도 마찬가지고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맞죠? X좌표 맞나? Y좌표 아니야? Y좌표지. 그놈의 Y좌표는 둘이 중점에 있겠네. 얘 Y좌표가 뭐였어? A sin 세타 아니야? 얘 Y좌표가 뭐였어? A 코사인 세타 아니야? 그럼 이놈은 뭔데? 둘이 더해서 1로 나눈 거. 어? 둘이 더한 게 이거잖아.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네. 참입니다. 알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뭐 쓰인 거야? ES 쓰인 거야. 알았음? 그 다음 디귿 가보자. 디귿은 뭐야? CF의 기울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저 기억 니은부터 먼저 빨리 정해봐. 이 문제 자체가 되게 좋아. 이 15분 문제. 알았죠? 디귿 가볼게요. 자, 우리 이거 수원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와. 수원 내신 대비할 때 잘 생각해봐. 이게 지수로 함수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할 때 수학 하에서도 많이 나왔었어.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 문제 지수로그 함수에서 또는 수학 하에서는 유리 함수에서 뭔가 x랑 y 좌표를 x1, y1, x2, y2, x3, y3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있을 거야. 분명히 세트 맞게 만들어놨어. x1과 y1을 그리고 x2와 y2를 한 세트로 하나의 식으로. 근데 둘이 뭐 했어? 곱해버렸어. 자, 곱한 경우는 뭐로 해석을 하게? 좌표평면상에 여기에 x1, y1이 있으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여기가 원점이니까 이거 길이가 x1이잖아. 이거 길이가 y1이고. 그래서 원점과 이 점을 대각선의 양끝점이라고 해야 되나? 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처럼 비교하면 돼. 그러면 얘도 넓이가 되는 거고 혹시 그게 3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얘 또한 넓이로 비교하는 거야. 그림에서 3인 넓이를 어떻게든 찾아와야 되는 거야. 알았음? 두 번째, 디귿. 뭐 x1과 y1이 세트가 잘 맞춰져 있어. x1과 y1. 근데 둘이 나눠놨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게? 기울기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럼 얘도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의 3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은 이 2분의 3 또한 너희들은 그림에서 어떤 점의 좌표들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에서는 보통 뭐 많이 나와? x1의 범위 막 0과 1 사이 있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그러면은 역시 x1이 뭐야? x좌표잖아. 그럼 0도 x좌표, 1도 x좌표. x좌표로서의 0과 1의 위치 찾아주기야.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했냐?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CF의 기울기가 뭐보다 작냐? 1보다 작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이 1 또한 뭐로 해석을 해야 된다? 기울기. 기울기를 물어보면 기울기 1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저 그림에서 1짜리 기울기 찾아봐봐. 어디 있을까? 자, 두 번째,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 문제가 기억은 기억대로 독립적이고 니은은 니은 따로 얘기하고 디귿은 디귿 따로 얘기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해. 없지는 않아. 근데 많은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 문제들이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찾는다거나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찾는 문제들이 더 많지. 니은이 힌트야. 잘 봐. 이 그림에서 EF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기억을 통해서 니은, 평사인 걸 이용을 했고 그때 중점의 Y좌표를 구해봤잖아.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인 그놈의 중점, 무게 중심이 정확하게 돼. 이놈의 좌표도 한 번만 구해봤었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어때? 둘이 더해주면 2분의 파이. 2로 나누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 이게 y는 x 위에 있네. 그러면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다?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기울기가 뭐였어? CF의 기울기였잖아. CF는 어때? CF는 어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거 아니야? 그지? 그림 잘 봐. 이게 힌트야, 이게. CF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점을 보면 된다. 왜? 요 점이 공통점이잖아. M이라고 부른다면. 주황색 기울기 1 구할 때도 M, OM이었고 CF의 기울기도 CM의 기울기랑 동일하겠지. 근데 누가 봐도 CM 이게 위로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 기울기보다 작겠지. 이게 또 참입니다. 그림에서 일자리 기울기를 찾아달라는 얘기였어. 그게 기억 니은이 힌트였던 거. 왜? 평사였어. 알았어? 원하는 게 그냥 연산인 것 같다. 자, 가자. 얘 공차 D1. 얘 공차 D2. 그러면 이거 지금 뭐야? D2. 아니지. 첫째 항부터 쓸까? 4 플러스 n-1의 D2. 분자. 2분의 등차 절약 공식. 뭐예요? n 곱하기 첫 장의 2배 플러스 n-1의 공차. 맞니? 얘가 뭐래? 등차 수열이래. 두 번째 얘도 써보자. AN분의 AN이 뭐야? 4 플러스 정혁 이거 보이지? n-1의 D1. 그 다음 분자. 역시 등차 절약 공식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의 BK의 공차 D2. 얘도 등차 수열인 거 아니야? 됐지? 그런데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말이 뭐야?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분모 2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에 이 n에 대한 1차식이 분자에 있는 n에 대한 2차식과 뭔가 약분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럼 약분이 어떻게 될 건데? 하나는 n이야. 그럼 얘가 뭐? 상수항이 없어지면 되는 거야. 또는 만약에 얘랑 약분하고 싶었다면은 상수항이 없으면 돼. 얘가 3n이면 n 약분 가능하잖아. 3은 남겨도 돼. 6분의 얼마 하면서 n에 대한 1차식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 맞죠?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얘랑 약분되려면 이 식을 전개한 녀석과 이 식을 전개한 녀석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 한 배수 관계 있으면 됩니다. 2배든 3배든 4배든 2분의 3배든. 맞죠? n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의 b가 동일하면 된다고. 맞지? 둘 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럼 얘는 1번. 뭐여도 되고 D2랑 4가 같아져도 되고. 맞지? 왜? 상수항이 4-D2로 만드는 거잖아. 그게 4여도 되고 얘도 D1이 4여도 되고 또는
또는 분모와 분자가 상수배가 되면 됩니다. 뭐? 8 플러스 이렇게 쓸까? D1n 플러스 8 마이너스 D1 전개한 거죠. 과 분모 D2n 플러스 4 마이너스 D2가 상수배 관계에 있어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 D2n 플러스 8 마이너스 D2가 분모 D1n 플러스 4 마이너스 D1과 상수배 관계에 있어도 돼. 그 K와 L은 꼭 자연 쓸 필요는 없어. 2분의 1이든 2분의 3이든 5분의 7과 같은 분수들이 나와도 상관은 없다. 맞지? 그래서 위에서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만족해줘야 되고 두 번째 밑에서도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는 만족을 해줘야 돼. 그럼 일단 이거 성립할 때, 이거 성립할 때, 이거 성립할 때, 이거 성립할 때 해서 네 가지로 풀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두 개는 하면 안 되지. 왜? 첫 장이 똑같은데. 공차가 똑같으면은 뭐야? A2랑 B2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빼고 세 가지 상황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1번 기억이라고 할까? 기억. 먼저 뭐 해보자? 요렇게 성립한다고 해보자. D1이 4요? 두 번째 D1 대신에 4 넣는다. 4n 플러스 4가 D2n 플러스 4 마이너스 D2의 배수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1번. 두 번째 니은 뭐? 이렇게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야? D2가 4라고 해보자. 그럼 밑에 식 똑같잖아. 4n 플러스 4가 대신에 D1n 플러스 4 마이너스 D1의 배수에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았죠? 근데 결국 기억 니은은 풀이는 똑같아.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n에 대한 1차원과 상수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들이 같아지면 돼. 그럼 뭐 3n 플러스 3이면 약분되잖아. 5n 플러스 5여도 약분이 되잖아. 맞지? 9n 플러스 9여도 약분이 되는 거거든.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하면 D2는 얼마? 2가 나와버리는 거야. D1이 4, D2가 2, AN이 커, BN이 커. A2가 커, B2가 커. A2가 크지. 그래서 거짓.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님. 됐음? 두 번째 여기는 똑같이 풀어주면 D1이 2면 돼. 그럼 이거는 A2보다 B2가 크죠? 선을 박았네? 우리가 원하는 거다, 맞지? 그럼 마지막 확신이 없으니까 이 두 개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비교 떠가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아까 지금 계속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식에서 N의 개수랑 비율이 많아. 그치.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같다고 식 세우면은 D1, D2가 어, 연결해서 나가니까 어. D1이랑 D2가 같다고 그치. 그 D1, D2 같은 거 맞지? 내가 봐도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n에 1 넣어보자. n에 1 넣어버리면 저거 그냥 8 아니야? 8?
얘 4 아니야? 그럼 K는 2지. 맞지? 두 번째 밑에 거도 1 넣어보자. 좌변 8 아니야? 우변도 4L 아니야? L 2가 나오지. 그럼 L과 K가 똑같으면 그냥 약분 나눠버리면은 아까 네가 말한 대로 D1, D2는 결국 같다가 나올 거야. 알았음? 그래서 D1과 D2가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았음? 끝. 그래서 이게 맞고 D1도 D2도 나왔으니까 AN, BN 다 구한 거야. 알았음? 끝. 여기까지.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함수를 하나의 함수라는 느낌보다는 이 함수를 따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맞지? 그 두 함수를 더한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 여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노란색 녀석은 정확하게 A 위치는 몰라. 그 A 위치는 이제 우리가 후보로 찾을 거고 그걸 이제 A1, A2, A3라고 볼 거야. 맞지? 자,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함수 자체가 뭐임?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FA 자체가 뭐임?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0,0을 지나는 함수야. 맞지? 맞지? 함수 자체가 A를 넣었을 때 FA가 나올 건데 맞지? 함수의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A, FA가 되는데 맞죠? 이걸 fx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 함수는 0을 넣어버리면은 FA 빼기 FA의 절대값 0이 나와버리잖아. 어떻게 된 걸까? 원래 A, FA를 지나고 있었어. 근데 그 함수를 어떻게 해버린 거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FA만큼 움직여버리면서 여기를 원래 지났던 A, FA를 원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함수잖아.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 정확한 생김새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거나 fx가 이것도 포함이다. 이렇게 생기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a, fa가 여기 있었다면 움직이고 난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어때? 여기가 원점이 된 거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원점이 되면서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이 몇 개가 될 수 있다? 한 개의 점이 될 수 있어. 맞지? 두 번째, A, FA가 이런 함수는 어디에 놓든 똑같은데 만약에 여기 혹은 여기 있었다면 그 점을 여기나 여기로 뒀을 때 접어 올리게 되면 역시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한 개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A, FA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었어. 또는 이런 데 있었어. 그러면 원점으로 옮겼을 때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생겨버리네. 됐음. 그 다음 두 번째. 빨간색 함수는 어때? 이 함수 어떻게 그려?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었으면 뭐 x축 있을 거야.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fx입니다. 그냥 이 함수를 따라가요. 그런데 x가 음수일 때는 0, 음수일 때는 이 함수잖아. 뭐야?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생긴 함수에 여기를 따라가는 거야. 이 녀석을 그냥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도 되네. x가 양수인 부분, 즉 y축의 오른쪽 부분을 그려서 그걸 그대로 왼쪽으로 평행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빨간 함수는 지금처럼 원점에서의 생김새, 원점이란다. y절편에서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군데. 근데 그게 어디? 반드시 0에서 발생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만약에 우연하게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y축이 있었다면 극대 같은 거, 극소 같은 거. 이 녀석을 그대로 평이동을 하면서 대칭이동을 하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을 수도 있어.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노란색 함수랑 빨간색 함수를 적당하게 뭐 해서 더해가지고 뭐 해보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두 군데. 근데 그 두 이 다른 거 두 군데. 근데 그 두 군데가 0은 아니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함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고 빨간색 함수는 어떤 함수에서 발생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이 원점이거든요. 무조건. 그렇지 않아? 물론 여기에서 원점을 만약에 여기로 뒀다면 다른 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해. 어쨌든 하나밖에 안 되지.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원점이 여기로 됐을 때 a, fa가 원래 여기 있었어. 요 극대값과 만나는 요 점.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겼을 때 원점에서 생긴다. 또는 이런 경우라서 항상 원점에서 생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얘도 미분 불가능한 점 하나 되면 되지 뭐. 근데 얘도 x는 0 아니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 두 개를 더해서 여전히 미분 불가와 미분 불가가 똑같이 둘 다 0에서잖아. 만약에 더해서 미분 가능으로 바뀌든 여전히 미분 불가능하든 문제는 뭐야? 0이 아닌 곳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생겨내는데 있다고 해도 0이고 없으면 없는 거고 문제가 생기지. 그럼 얘는 불가능한 거야. 일단 첫 번째 어떤 거? 원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럼 두 번째, 그게 원점이 아니면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합쳐봐. 0에서 미분 불가능한 놈과 다른 곳에서 미분 불가능한 놈을 합쳤다.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아닌 거잖아. 근데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래서 탈락인 거야. 그럼 문제는 뭐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면 안 되는 거야. 아예. 노란색 함수는. 그럼 반드시 세 개여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는 줄여줘야 되지. 그게 어디야? 이 미분 불가능한 점 세 개도 잘 생각을 해보면 x는 0과 0이 아닌 거 두 개인데 얘는 미분 불가능하지 않은 놈과 더했을 때는 0도 여전히 미분 불가능하지 않겠지. 더해버리면.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니까 얘는 탈락이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되는데 그게 x는 0이거든. 그 놈과 얘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자? 미분이 가능해져 버리자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이해됐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0에서 미분 불가능, 0이 아닌 곳에서 미분 불가능. 0이 아닌 곳에서 미분 불가능한 게 0이 아닌 곳에서 미분이 가능한 놈과 더했으니까 여전히 미분 불가능할 거야. 두 개. 근데 0에서 미분 불가능, 0에서 미분 불가능. 더했는데 미분 가능으로 바뀌면 되잖아. 0. 알았음? 일단 둘 다 연속이긴 하지. 그럼 더 연속끼리 더했으니까 연속은 연속이거든. 그럼 미분 불가능 더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기울기 양수 아니야? 여기 기울기 지금 내가 그려주는 예시 보면 음수잖아. 더해서. 여기 기울기 음수잖아. 여기 기울기 양수지. 더해서 같아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미분 가능으로 바뀔 거거든.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유일한 가능성인 거야. 알았냐?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그걸 어떻게 미분 가능으로 바꿀 건데, 여기 기울기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쪽에서 하겠다. 이거 기울기가 양수 A라고 쳐봐. 여기 기울기는 뭐겠어? 이거 대칭이동이네. 똑같은 크기의 부호만 음수로 나오겠네. 여기 기울기, 원점에서 기울기, 양수 B가 나온다고 쳐봐. 여기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 마이너스 B겠네. 둘이 더해봐. 왼쪽 좌미는 A마 B, 오른쪽 좌비는 B마 A. 둘이 부호 받는데요. 0이면 되잖아.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똑같은 크기면 좌미도 0, 우미도 0. 미분이 가능하게 바뀌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A라고 써버리니까 지금 저 A와 헷갈리니까 이거 K로 바꿀게. 살짝. 그냥 흐름 설명이니까 흐름 설명. 알았죠? 미지수는 좀 이따 다시 설정할 겁니다. 아무튼 알겠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연속 더하기 연속이니까 알아서 연속은 다 만족했고, 얘는 미분 불가능한 게 3개였는데 이 두 곳은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0보다는 왼쪽이니까 음수잖아. 음수에서 다 미분이 가능한 놈이거든. 미분 불가능과 미분 가능을 하면은 절대로 미분 가능으로 바뀔 수가 없어. 좌미, 우미와 합이 무조건 달라져서. 곱은 가능할지 몰라도. 알았음? 그래서 미분 불가능, 여전히 미분 불가능 더한 함수. 근데 0에서는 어때? 요 놈과 더했을 때 미분 가능으로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맞춰주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맞춰주면 될까? 저 기울기 K,K-KK를. 그것만 한번 고민을 잘 해보자.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놈을, 두 가지 놈이라 해야 되나? 이 놈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눠봐. 아까도 말했듯이 A, FA를 지나는 어떤 fx에서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FA만큼 옮겨버리면 그 점이 A, FA였던 놈이 fx라는 함수에 A, FA였던 놈이 노란색 함수로 바뀌면서 어때? 원점으로 바뀐다고 했지. 그때 그 원점이 일단은 x축과 세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일 수도 있어. 두 번째는 여기일 수도 있어. 세 번째는 여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세 가지가 가능하지. 근데 어떻게 생기든지 상관없이 잘 보면 그 원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 무조건 우미는 양수고 좌미는 음수야. 얘도 마찬가지. 접혀 올라가 버리면서 미분이 불가능해진 거잖아. 그지? 근데 이 빨간 놈은 역시 좀 상세하게 그려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곳에서 y축이 여기 있었을 때 왼쪽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우미가 양수,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도 우미가 양수, 좌미가 음수면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지. 불가능해. 그럼 두 번째, 방금처럼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y축의 오른쪽에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가능해지잖아. 세 번째, 만약에 이렇게 생긴 놈에서 y축이 있었다? 그러면 뭐야? 왼쪽도 이렇게 된다? 우미가 또 양수잖아. 안 되네. 그럼 무조건 그림은 이거였던 거야. 원래 함수 fx를 생각하면 어디? 가운데 쪽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음? 처음 fx는 원점을 지난다? 맞네. 원점을 지났었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후보 첫 번째. 빨간색 놈은 반드시
극대와 극소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면서 기울기가 음수 양수가 나오도록 해줬어야 된다. 그때 그 기울기와 이놈들의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같아지는데 그때 원래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요 미분계수, 요 미분계수는 똑같지. 근데 이건 접어 올렸네. 부호만 반대잖아. 맞지? 그러면은 어쨌든 크기는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크기만 반대고,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알았음? 그런 놈들을 모두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음? 오케이? 두 번째. 알파, 베타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안 알려주고 있어서 내가 좀 그게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fx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봐 보자. f'(x) 어떻게 생겼어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야. 그지? 극대극소가 되는 곳을 찾아보자. 그곳을 내가 지금 여기서는 알파, 베타를 쓰면 안 되니까 x1, x2라고 해볼게. 극대극소가 되는 곳의 합이 어때? 양수 아니냐? 두 개가 발생하는데 양수가 됐어. K 값이 안 나오네. K가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일단 확실한 거. 극대극소가 어차피 음량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x1이면 얘는 x1의 부호 반대에다가 플러스 2 빼면은 2. 이거네. x1 플러스 2가 될 거다. 빼면은 2.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자. 여기가 x2인데 그것이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 아닌가? 더하면 2구나. 빼면 2가 아니라 이거네. 그 다음 그럼 A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고민이 돼. 잠깐만. 여기서 이제 이후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보자. 힘들어. 결국 요것도 쓰긴 써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빨간색 함수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려보자. 원래 함수와 함께. 결국은 극대가 되는 것과 극소가 되는 것이 어때? 합이 2다라는 얘기는 중점의 좌표가 1입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원래 함수 3참수를 싹 그려봤을 때 극소가 되는 것, 극대가 되는 것과 극소가 되는 곳에 합의 정중앙에 누가 있다? 1이 있다. 그럼 그거보다 y축은 왼쪽으로 살짝 가야 될 거야. 맞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곳에서 딱 y축이 멈춰줘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원래 극소가 좀 더 극대보다 멀리 있는 상태로. 맞죠? 그때 왼쪽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프라임에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k예요. 그러니까 k가 일단 양수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서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k가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기울기가 뭐가 된 거야? k가 된 거야. 2k. 맞지? 그럼 너희들은 이거 기울기가 k가 되거나 이거 기울기가 k가 되거나 이런 기울기가 k가 되거나로 가주면 돼. 그럼 저 그림을 다시 한번 잘 그려봐. 어떤 함수? 원래 3참수를 잘 생각해봐. 여기가 지금 원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k였던 곳이 있어. 요 변곡점이 있다면 가운데 정중앙 그 대칭점이 있다면 그거보다는 살짝 왼쪽에 있는 상태로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3참수의 도함수는 2참수, 2참수의 대칭성을 생각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k가 되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봐. 양수에서부터 양을 무한대까지 가잖아. 정확하게 0에서부터 양수 살짝 가면서 계속 넘어가잖아. 그럼 그 중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거 분명히 있어 없어? 있겠지. 그리고 그거는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여기에서 역시 기울기가 K네가 되는 곳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럼 아까 말했듯이 원래 점 fx라는 함수에서 원래 점 a, fa였던 놈을 원점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a의 개수인데 원점을 바꾼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a의 개수를 찾아봐라고 하면은 이게 a들의 후보 아니야.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k가 되는 요 점이 y축, 원래 함수 y축이었던 거야. 누구? fx라는 함수에 대한.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냐? 여기까지 질문 있는 거 다 얘기해봐. 자, 잘 모르겠으면 요걸 한번 생각해봐. 결국 노란색 함수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고 싶어? 무슨 작업을 하고 싶었어, 얘들아? 노란색 함수에서는 a, fa가 여기 있었으면은 그거를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fa만큼 움직이면 여기가 원점이 되면서 접어 올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k고 기울기 k 아니야? 정확하게는 여기가 기울기가 잘못 말했네. 여기가 기울기가 k네. 기울기가 k고 마이너스 k잖아. 우미 좌미가 여기는 마이너스 k고 k고 여기는 k고 마이너스 k야. 더하면 0, 0 나오면서 미분 가능해지잖아. 두 번째 원점이 여기로 와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함수야 사실. 여기 접어 올린 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면 여기 k고 여기 마이너스 k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k고 k니까 역시 좌미 우미 둘 다 빵빵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거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물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부터 식의 계산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A1, A2, A3, A4가 되는데 A2는 항상 0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금 내가 그린 함수는 뭐다? fx. 아까 여기서는 뭐다?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a라는 함수의 절대값을 그린 거고. 얘는 그걸 이동하기 전 fx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두 번째. 원래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어? 원점 지나잖아. 그지? y축 여기, x축 여기 있습니다. 됐음? 여기서 여기가 A1, A2, A3, A4고 A2 자체는 그냥 0인 거다. 알았냐? 그러면 이제 4개의 값이 나와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냐고. 자, 아직 뭐 안 썼어? 등차수를 안 쓴 상태야. 자, 이 A1, A2, A3, A4를 이번에는 어느 함수에다가 F에 도함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 y좌표로서 도함수니까 기울기로서 마이너스 k가 나오도록 하는 게 있을 거고 여기 플러스 k가 나오도록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때의 x좌표들이 지금 a1이고 a2고 a3고 a4인데 a2는 0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간격이 똑같아지면 등차수열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도함수의 대칭축은 1인 거야. 그럼 여기가 0이라네. 여기 1이네? 얘는 무조건 2네? 그럼 얘는 3이네?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우르륵 다 튀어나온 거지. 등차수열 때문에. 그래서 fx에 대해서는 어떻다? 도함수가 요식이다. 미수 k 하나만 찾으면 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0을 넣었을 때 값이 더하면 0입니다를 쓰면은 k가 나와.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싹 다 등차수를 다 만족하게 될 거고. 아니다. 일단 써보자. 수상해. 두 개의 k가 나오겠는데? 아닌가? 3 플러스 6 마이너스 k. 얘는 그냥 마이너스 k. 이거는 뭐야? 이거잖아.
K 뭐 나오지? 2분의 9가 나오네. 됐음? 아,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 2와, 쏘리. 얘들아, 쏘리. 마이너스 1과 3이 아니야. 얘가 간격이 2잖아. 0과 2니까. 나 1을 잘못 봤다. 얘가 0이고 얘가 2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겠네. 얘는 4고. 쏘리. 얘 마이너스이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0입니다, 2입니다, 4라는 것에 이미 등차수는 끝났고 그 값이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더하면 0이에요를 쓰자. 그러면은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K가 F'의 마이너스 2고 F'의 0은 마이너스 K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K는 얼마 나와? 10이 나오네. K값 나왔어. 알았음? 그럼 어찌됐건 간에 K가 나왔다는 얘기는 fx 완성됐잖아. 거기에서 너희들한테 A1 얼마? 마이너스 2. A2 얼마? 0. A3 얼마? 2. A4 얼마? 4. fx에다가 다 넣고 절대값이어서 시그마 더하면 답이에요. 알았음? 요렇게 풀린다. 끝. 여기까지. 어때? fx와 f'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음? 끝. 여기까지.